이 은행이 부도가 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위험하지 않을까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인이 얘기할 네. 것처럼 얘기하다가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는 서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혼돈이다. 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음. 그래서 카페라든지 기타 제가 여러 군데를 들려보면은 지금 또 오르고 있다? 절반. 네. 떨어진다. 투자하면 안 된다. 절반. 편하네. 굉장히 싸워요. 음. 근데 최근에 조금 오른다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었어요. 아, 그래서 한 6대4 정도? 아, 네. 그래도 혼돈. 그렇죠. 왜? 그렇죠. 떨어진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더 커졌어. 왜 그리고 이제 그랬어? 오른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하니까 네. 뒤로 살짝 물러나는데 네. 떨어지신 분들은 급해진 거야. 아, 그 엄청난 댓글들을 다시더라고요. 서울에 사실은 초급매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죠? 초급매는 저희가 항상 저번에 말씀드렸죠. 1월 말에서 2월 달에 좀 사야 되지 않냐. 그렇죠. 라고 저희가 얘기해서 그때 초급매가 아마 사라질 거다. 그러니까 네. 금리고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고 다 떠나서 그때가 아마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시기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그렇죠. 2월 중순 이전에 초급매는 다 사라졌고 지금은 이제 급매 또는 저렴한 매물 위주로 물건을 다 이제 매도자들이 내놨어요. 그렇죠. 근데 매수자들은 초급매만 찾아요. 그렇죠. 이게- 예전에 봤죠, 이게 가격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만날 수가.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게 막 못 만나는 거야, 이게. 자. 이게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못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좀 약간 웃는 거는 뭐 네.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어려운 부동산 네. 좀 웃으면서 편하게 얘기하자. 그런 의미에서 웃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이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는 이유는 금리가 점점 낮아지니까. 그렇죠. 근데 매수자들이 초급매를 찾는 이유는 전세 가격이 안 받쳐주니까.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회복을 많이 안 했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전세 금리가 낮아지는 폭이 늦어요. 우리가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를 반영하다 보니까 2월 달에 이미 1월 달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네. 12월 말부터. 그렇죠. 근데 이 전세 대출은 그 뭐죠? 코픽스. 아, 네. 코픽스를 반영하다 보니까 얘가 몇 달 늦어요. 아, 네. 그러니까 집단 대출이라든지 아파트 그렇죠, 대출 같은 그렇죠. 경우. 네. 그러다 보니까 전세 대출이 본격적으로 3월 달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직까지 전세가 살아나는 게 안 보이다 보니까 이 매수자들은 초급매만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만날 수가 없어. 그래서 3월 그리고 5월 이 부동산 시장 네.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많은 분들이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특히나 얼마 전에 요 며칠 사이에 그냥 자고 일어나면 제가 오늘 네. 요 저희 세미나 제목을 PM 저녁 9시 반 네. 자고 일어나면 뒤집어져 있다. 아, 그럼 9시 반만 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네, 그렇고, 어제 그저께도 그래, 그렇고. 9시 반만. 요즘 뭐 계속 그래. 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터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 네. 스위스 또 전염됐고, 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부동산, 또 우리나라 금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 이거 먼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네. 파월은 잣된 것 같습니다. 파월은 잣. 네. I입니다. I, 잣. 네. 네. 파월은 잣됐습니다. 네. 아, 왜냐면 이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죠. 저 금융위기가 터질 것 같은 분위기에 이게 다 파월 탓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파월 플러스 알파. 네. 파월과 그 일당들. 모든 원인에 이제 은행이 음. 폐쇄되고 파산되는 이유가 높은 금리 때문이다. 그렇죠. 이렇게 다 언론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지탄이 파월 쪽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냥 미국만 그러면은 그냥 미국을 떠나면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다 파월만 극대로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은 네. 파월 잣됐답니다. 좀 자극적이어서. 예. 그래서 네. 자 이제 미국에서 이번 3월 22일인가? 네. 예, 금리를 세 가지였어요. 0.5%, 네, 빅 그렇죠. 스텝, 네. 0.25%, 그렇죠. 베이비 스텝, 네. 그 다음에 동결, 동결. 올리지 않는다. 네네. 이 세 가지 중인데, 일단은 0.5%는 날아간 것 같아. 그렇죠. 뭐, 지금 예상치가 제로야. 그렇죠. 아무도. 그 얘기했다가 난리 날 것 그렇죠.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금리는 0.25 또는 동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개. 맞습니다. 0.25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과 미국에서 금리를 동결했을 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완전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들어와 계신 1570명 네. 이분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래서 0.25가 됐을 때, 네. 동결이 됐을 때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우리 두 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지금 많은 지탄을 좀 받고 있지만은 파월이 이제 똥꼬집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잣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제 발음 잘하십시오. 잣대는 한이 있더라도 네. 네. 현재 기조를 좀 유지할 고집을 좀 부릴 것 같은데요. 최근에 파월이 의회에 가서 발언을 하는 게 있잖아요. 청문 내렸죠. 네, 그때 이후부터 네. 3월 22일 날 올라가게 될 기준금리에 대한 전망치들이 하루가 다르게 일주일 단위로 변했거든요. 네. 그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제 3월 10일 파월이 의장이 이제 의회에 가서 발언을 한 이후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서는 동결이라는 게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0.25와 0.5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때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해갖고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6%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0.25가 26%밖에 안 됐었고 0.5가 대세였어요. 74%나 됐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된 그 시점이 3월 13일 정도에 3일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0.25가 74%로 올라갔고 0.5가 아예 제로로 사라져버리고 새롭게 등장한 게 동결이 25.5%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제로네요? 그렇죠. 와, 이 제로는 처음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0.5 다시 제로. 네. 네. 그러니까 제로, 네. 이게 3일 만에 이렇게 이 실리콘밸리 파산의 원인이 미국의 기준금리를 너무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모든 원인이 금리 인상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까지 이제 전파가 되다 보니까 이 스위스은행의 폐쇄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는 아예 0.5는 제로가 됐고요. 지금 현재 그 0.25보다도 오히려 동결 쪽에 50%의 확률로 지금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어요. 이 전망치는 미국의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패드워치라는 것이 실시간으로 이런 전망치를 하고 그거에 대한 베팅을 하는 그 사이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시로 변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3월 20일 날 동결될 것이다가 50%로 가장 높은 상황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보는 시각은 0.25% 49.5 동결이 50.6. 그렇죠. 0.5는 야. 사라지고.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일주일도 안 된 사이에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요. 미국 파월 잣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볼 때는 흐름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많은 전망치가 바뀌고 있는 거를 기준으로 뭔가를 전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월이 0.25를 계속해서 올릴 거다라고 예상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일단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여전히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2월에 발표된 거지만은 지금 이제 3월 말 정도에 이 개인 소비 지출의 전망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기조가 소비 지출이 너무 높다. 서비스 물가가 높다.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고용이 잘 나오겠다. 그 얘기 때문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개인 소비 지출이 여전히 조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0.25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 과거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한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기에 종료하게 되면서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나는 그런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이번에도 조기에 금리 인상을 종료한다면 숙여졌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파월이 지금보다도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0.25 정도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면 지금 0.5가 대세였는데 0.25가 되면 사실은 금리 인하 효과를 피부로 와닿을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4월의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0.25%에 만약에 동결이 된다면 네. 저희가 이제 조심히 한번 예상을 해보면 네. 0.25고 이제 미국이 또 5월 달에 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25로 올리게 되면 우리는 동결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분위기상. 네네. 우리 금리는 동결.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미국에서 0.25 아니면 동결을 하는데 지금 5월 달에는 동결할 거라고 하는 의견이 거의 뭐 8, 90%예요. 8, 90%예요. 그러면 만약에 동결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8, 90% 한다면 우리나라 5년물 국채 금리가 더 낮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5년물 국채 금리가 대출 금리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금리는 여기서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0.29%인가 뭐 39%인가 낮아졌잖아요. 맞아요. 지금 대출 금리가. 대부분 다 네. 3%, 3.4, 3.3 정도 네. 하고. 오늘부터 적용됐어요. 네. 그래서 최상단이 6%였다가 지금 5%대로 내려왔어요. 그렇죠. 최상단이 네. 제일 높은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8%까지 갔었는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낮아진다면 진짜 최상단이 4%대 금리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0.25가 낮아진다는 거는 조만간에 네. 이게 미국에서 동결을 할 거라고 하는 게 이제 예상이 되고 또 올해 내에 내린다. 네. 4분기 때 이후로 내린다라고 하는 게 예상이 되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낮아진다. 그 대출 금리 영향을 받아서 머지않은 시기에 조금 시장이 확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네.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일단은 0.25로 생각하고 계시고. 그렇죠. 우리 이권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이번에 결정은 좀 동결로 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예상되는 게 일단은 우리 과거에 2008년도 보면 이제 리먼 사태가 터졌잖아요. 물론 이번에 SVB 사태와 과거의 리먼 사태 같은 경우는 좀 결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파생 상품, 그러니까 그 파생 상품 자체가 좀 우량하지 못했죠. 비우량했던 그런 채권들 주류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퍼져나가게 되면서 일파만파 커지는 사건인데 이번 SVB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채권이 국채를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결이 좀 다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개입. 그 당시에 리먼 사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개입도 안 됐던 상황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거 리먼 사태를 경험해서 뭐 우리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SVB 사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재무부에서 정말 발빠르게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태를 일단락 시켰는데 이 이후에 난 것들이 또 여러 은행들이 또 났단 말이죠. 그리고 이 후폭풍이 또 유럽까지 넘어갔어. 이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야 앞으로 이 금리 때문에 벌어진 이 고금리 사태가 야 더 큰 일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이런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 전체 분위기가 일단은 파월 의장이 그 한마디로서 내가 이제 금리를 인상을 시키겠다 0.25 인상시키는 것만으로도 사실 후덜덜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은 동결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드리면 이제 소비자 물가라든지 생산자 물가 지표 같은 경우가 물론 지금도 소비자 물가가 좀 높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1월 대비 2월 달이 그래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가리키고 있다 보니까 저는 동결에 좀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좀 빅스텝을 하겠다고 했는데 네. 동결을 하기엔 좀 약간 낯이 좀 간지럽다.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죠. 하여간 뭐 됐다. 뭐 됐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번에 미국에서 동결을 하게 되면은 네. 5월 달이나 4월 달에 벌어질 일이 3월 달로 당겨지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은행들이 이 경제 예측가들이 그렇죠. 우리나라가 3분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금리 동결하는 순간에 시장이 엄청나게 바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 2분기 정도로 당겨질 수도 있네요. 예. 아니 이분 그렇게까지는 안 돼요. 그건 너무 좀 억측이고 어쨌든 아닌가요? 예 어쨌든 이게 요번에 동결되면은 네. 저희가 좀 약간 심리적으로 네. 굉장히 큰 자극적인 그렇죠.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는 게 이제 금융 위기예요. 네. 이 만약에 이번에 SV도 부도가 났고, 네. 그죠? 또 연달아 미국 은행 두 개가 또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스위스 SVB는 굉장히 작은 은행이에요. 이 SC는 거대 은행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은행보다 더 큰 은행. 이 은행이 부도가 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인이 얘기할 네. 것처럼 얘기하다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저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SCV는 약간 특수은행이에요. 그 그쵸. 일반 은행이 아니에요. 기업은행 같은. 네, 그래서 여기는 자기 자본율이 4%밖에 안 돼요. 근데 일반 은행들은 보통 16% 정도 자기 자본을 만들어 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4%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 약간 뭐 국채, 약간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네. 약간 돈의 손실이 생기면서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서 이 4%가 침해를 받아서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일반 은행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인 거죠. 요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미국에 두 개가 파산이 났는데 이거는 가상화폐를 투자하는 은행이에요. 맞습니다. 또 이것도 일반 은행이 아닌 거예요. 일반 은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려줄 이유도 없고 주식 투자한 거 똑같은 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은행만 파산 난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은행은 또 아무런 피해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미국 은행하고 우리 은행 연결줄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거기 가서 뭐 투자하거나 완전히 이러지. 이제 분리가 됐죠. 이제 자산 그렇죠. 쪽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이 이 CS은행, 스위스의 이 CS은행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은 CS은행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게 파산될 위기에 처한 게 아니래요. 저도 뭐 그 CS은행을 잘 모르고 스위스 말을 잘 모르니까 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제 들은 건데 네. 이 CS은행 자체가 회계사의 실수래요. 아. 이 회계사가 네. 이 1년치만 가지고 회계를 해야 되는데 그 전년치에 뭔가 문제가 있었대요. 그 3년치를 한 번에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손실이 커진 거래요. 아. 이걸 그냥 그대로 발표했대요. 그러니까 손실이 커지니까 주식이 떨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이 기자가 하나 오버를 했대요. 왜 거기 투자은행이 사우디 있잖아요. 왜 네, 사우디가 거기다 투자를 안 한다고 발표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오보가 뭐냐면 CS은행의 사우디 국영은행인가? 네, 기업이 네, 맞아요. 국영은행이 9%의 지분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이게 10%가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법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을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10% 넘기는 투자를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래요. 그러니까 법을 바꿔달라고 한 얘기인데 이걸 기자가 잘못 오버해가지고 투자를 투자 철회한다. 금액을- 네, 이렇게. 철회한다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이라고 하는 주식값이 60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옛날에 전 드라마 그거 재벌집 막내 아들? 네네. 재벌가인가? 재벌가 막내 아들 보면 주식을 가지고 제가 주식을 안 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 작전 세력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거의 야 이게 작전 세력이 장난한 거 아닐까? 왜냐면 100이 가던 주식이 60% 떨어졌다가 또 20% 회복해서 지금 80이에요. 네. 시간 지나면 또 90, 100까지 올라가겠죠? 네네. 그러면 60에 산 사람들은 뭐 지금 뭐 거의 뭐 떼돈을 번 거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은행의 잘못,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은행에 큰 피해를 주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은행들도 자본 건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연체율이라든지 신용대출 같은 게 비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은행들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금융위기가 더 터진다? 이런 부분들을 크게 걱정 안 하고 그다음에 일반 은행을 미국에서도 망하게 절대 안 해요. 얘기했다시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못 막으면은 그게 엄청난 그거 막는데 10배, 100배의 자본이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막고 스위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스위스도 급하니까 나라에서 그냥 막 막아버리잖아요. 70조. 왜냐면 이미 리먼 플러스 사태 때 겪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죠? 왜냐면 사실 뭐 저희가 별로 맞힌 게 없어요. 왜냐면 금리도 이번에 0.5% 올리니까 저희가 준비하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동결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못 맞춘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인 석학들이나 경제학자들도 어쨌든 3일 단위로 일주일 그렇게 단위로 핑계 바뀌는데. 대지 마시고. 아 그래요?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작년에 전세가도 그렇고 우리가 못 맞힌 게 많아. 인정합니다. 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나온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걱정을 하는 거지 조금만 깊게 들어가면은 이게 생각보다 이게 지금 당장 요 사태는 그렇죠. 우리가 수출이 지금 안 되고 경기가 안 좋은 건 당연한 거고 네. 이제 뭐 주식이 안 좋은 거 이건 당연한 거 이거 말고 이 사태는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물론 다른 관점에서 은행들이 사고 날 수 있어도 지금 이 문제는 약간의 해프닝이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게 좀 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요 이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